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19번째 페이지. 담요같이 포근하고 귀여운 동물 이야기로 초겨울 찬바람을 녹여주실 안주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 곧 11월인데요. 이제 춥고 또 이제 동물들 입장에서는 11월, 12월 겨울이 되면 먹이도 부족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혹독한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들은 이때 부지런히 좀 먹이를 모아두거나 영양분을 비축하거나 또 어떤 동물은 겨울잠을 자는 방식으로 추위를 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안주현 선생님과 함께 동물의 겨울잠에 대한 또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특정 동물들은 왜 겨울잠을 자는 겁니까? 겨울잠이니까 네. 겨울이 힘들어서 그렇죠? 추워서 잔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단순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만하니까. 네. 예. 그쵸? 정답이에요. 오늘 방송의 가장 핵심적인 멘트입니다. 잘만하니까. 예. 되게 함축적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만하다는 게 일단 환경적으로 이제 좀 안 자기에는 힘든 환경이니까 그게 잘만한 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잠을 그만큼 자도 나는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잘만하다는 게 두 가지 다. 인간은 그게 안 되는데 얘는 맞아요. 되니까.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 능력이 안 되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잘 수 있는 몸에 이제 신체적인 그게 안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잔다고 해보세요. 깨어나서 뭐 먹고 살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자고 돈 안 벌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혁신적이고 기발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 동물들은 겨울잠이라는 방법까지 고안을 해낸 건지, 왜 그래야만 했는지도 궁금하고. 예. 사실 너무 신기해요. 네. 사실 어렸을 때는 그냥 뭐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 뭐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배우잖아요. 대표적인 뭐 곰, 다람쥐, 뱀, 개구리 이런 동물들 위주로 많이 배우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결국 이것도 이제 진화적 절충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비슷한 것 같은데, 기로에서. 이 추위를 견디면서 버티면서 내가 평상시처럼 사는 것과 차라리 이 기간에 그냥 다 셔터 내리고 그냥 어디 동굴 들어가서 푹 자는 게 푹 자면서 그냥 다음 따뜻한 때가 될 때까지를 준비하는 게 나에겐 더 이로운 건 아닐까, 이런 절충이 있는 상황이죠. 셔터 내리고 푹 잘 수만 있다면 그게 손해볼 건 없지 않나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뭐 또 이제 생물 관점에서 그냥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생물은 이제 뭔가 끊임없이 살아서 생존 활동을 하면서 생식 활동을 하고 자선을 남기고 그다음에 뭐 막 이런 번식의 관점에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시간이 아까울 수 있죠. 그런 활동을 다 포기해야 되니까. 네. 모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그냥 문 닫고 들어가서 잠을 자는 건데, 물론 이제 그럴 때 장단점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지가 되는 거. 근데 이제 장점만 있다면 세상 모든 생물들이 다 그렇게 겨울잠을 자야겠지만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에 어떤 동물들은 겨울잠을 자고 인간이나 뭐 다른 겨울잠을 안 자는 동물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충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곤충도 겨울잠을 자요? 곤충도 겨울잠을 잡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겨울에 곤충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 네. 물론 이 따뜻한 집에서는 이제 뭐 가끔 마주치기 싫은 곤충들을 마주치는 경우가 있지만 야생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 곤충 보기가 어렵죠. 근데 그럼 겨울엔 곤충이 다 죽어서 사라진 거냐라고 대가 한다면 끊어지면 다음 계절에 안 나와야 되는데 어김없이 나오죠. 그렇죠. 어딘가에는 숨어서 겨울을 나고 있는 거죠. 근데 곤충이 되게 재밌어요. 동물과는 또 다른 점이 이게 약간 그 겨울잠 종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말이 나온 김에 먼저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동물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막 살다가 날씨 추워지기 시작하네. 겨울잠을 잘 때가 다가와. 그럼 나 이제 열심히 먹어서 지방층도 두툼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생리적인 뭔가 준비들을 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나 자야지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서 자면은 이렇게 길게 잘 수가 없대요. 그래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이제 동면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곤충 같은 경우는 뭐가 가능하냐면 발생의 어느 단계에서 멈출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물은 지금 이 상태에서 가서 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곤충은 내가 알인데 밖이 너무 춥고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계속 그냥 알로 있자. 그게 돼요? 네. 일시정지가 돼요? 네. 그리고 뭐 성충이 되기 전에 뭐 번데기인데 안 맞아. 그러면은 겨울잠 자자.
야, 이거는 인간보다 훨씬 대단한 능력이네. 삶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요. 곤충은 이제 겨울잠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래서 휴면 상태라고 표현을 좀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꼭 겨울에만 그렇지는 않고요. 사시사철 중에 본인의 어떤 환경 조건에 맞지 않는다. 뭐 보통은 저온 상태가 잘 안 맞긴 하는데 이제 그런 상태면 아예 발생 속도를 확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초파리 실험할 때 보면 초파리 전문 초파리가 보통 25도씨 상온 기준으로 예를 들어 이제 알에서 성체가 되는데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실험상의 이유로 얘를 좀 빨리 발생을 시켜야 된다. 빨리 어른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면 따뜻하게? 29도 정도에서 키워요. 25도보다는 확 높여서. 그럼 빨리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거죠. 근데 대신에 좀 천천히 발생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좀 낮춰서 한 20도씨 이 정도에서 키우면 천천히 열흘이 아니라 더 한 2주 정도 걸려가지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조절이 가능할 정도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본인들이 그렇게 발생을 멈출 수가 있다는 거죠. 신기하다. 진짜 대단한 능력이에요. 선생님, 동물의 체온에 따라서 이 동면의 유형도 달라진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게 동물의 뭐 분류 기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체온 조절 기능을 가지고 나누면 우리가 흔히 정원 동물하고 변온 동물하고 나누거든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체온을 얘기할 때 항상 36.5도에서 한 37.5도 사이 정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날씨가 덥건 춥건 간에 물론 약간의 기복은 있을 수 있지만 평균치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죠. 우리 몸 자체는 항상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반면에 변온 동물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파충류, 양서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변온 동물이고 그런데 변온 동물의 특징은 주변 온도, 그러니까 주변 환경의 온도에 내 체온을 맞춰요. 그래요? 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밖이 아무리 추워도 내 몸은 지금 체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이 가능하죠. 근데 변온 동물들 입장에서는 지금 바깥이 뭐 영상은 4도다. 냉장고 기온이. 냉장고 온도다라고 하면 지금 본인 체온도 그 정도로 지금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의 체온을 가진 생물은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도 있냐면 재미있는 기사를 최근에 찾았는데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는 매년 이제 한 기온이 한 10도 미만으로 내려가면 영상 10도 미만으로 내려가면 아침 출근길에 바닥에 그렇게 이구아나들이 떨어져 있대요. 이구아나들이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도로에 그냥 이구아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가만히 멈춰서. 그래서 이제 처음 보면은 뭐야 이구아나 죽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해가 뜨고 날이 점점 따뜻해지면 얘네가 이제 서서히 이제 몸을 움직이면서 그냥 신진대사가 멈춘 건가요? 네. 그래서 그게 이구아나가 보통 이제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 위에서 잠을 자는데 자는 동안에 새벽에 기온이 떨어지면 진짜 떨어진 거구나. 나무 쑥 떨어진대요. 근데 물론 이제 잘못 떨어지면 이제 죽을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엄청난 높이가 아니라거나 떨어졌는데 풀밭이다 이러면 그냥 이제 그 상태로 이제 기절해 있다가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몸이 풀리면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마음씨 따뜻한 분들은 이불도 덮어주시고 한다고 하는 기사를 그래요?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변온 동물의 대표적인 여러분 오늘 특징입니다. 집 앞에 가다가 이구아나 떨어져 있으면 이불 좀 덮어주세요. 근데 그래서 생각해보면 얘네 장단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정온 동물만 좋은 것도 아니고 사실 무조건 변온 동물만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정온 동물의 입장에서는 좋은 건 뭐냐면 1년 내내 내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지. 하지만 단점은 체온을 유지한다는 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에너지를 얻는데 뭐 이렇게 분해시켜서 영양에서 에너지를 얻는데 100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그중에 60은 체온 유지에 쓰이거든요. 엄청 비중이 크구나. 굉장히 크죠. 그런데 심지어 날이 추우면 추울수록 더 공장 더 돌려야죠. 맞아요. 보일러 더 많이 나무를 더 많이 떼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야 뭐 마트 가서 뭐 사고 식재료 사가지고 음식 해 먹고 시켜 먹으면 되지만 야생의 동물들은 그걸 충당할 만큼 먹이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죠. 특히 겨울에요. 특히 그래서 이제 야생 동물들 중에 정원 동물들은 겨울잠을 자는 게 차라리 자면서 그 기간을 나는 게 오히려 생존에 유리한 거죠.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셔터 내리고 그렇죠. 수면을 취하는 그런 방식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이제 겨울잠 자는 동물들은 이제 겨울을 앞두고 뭐 가을쯤에 이제 뭐 나름의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뭐 먹이도 축적을 하고. 근데 또 이제 나름의 사정 때문에 그런 거를 준비를 미처 못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애들은 그럼 뭐 잠을 포기하나요?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자야 되나요, 그 상태로? 예. 그런 경우들이 있대요. 우리는 보통 이제 겨울잠이라는 현상을 이제 겨울에 추워지면 얘네가 밥 많이 먹고 자는 거. 그리고 이제 보통 겨울 내내 자고 봄이네 경칩이면 깨어나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종에 따라서 그다음에 환경에 따라서 자는 기간도 다르고요. 그리고 얘네가 쭉 자는 게 아니라 물론 종마다 다르기는 한데 주기적으로 짧게 자고 깨어나는 종들도 있고요. 그래요? 한 2, 3주 자고 일어나서 잠시 이제 기지개 한번 켜고 정비 한번 하고 허리도 한번 돌리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자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고 있을 때 천적이 와서 저 그거 궁금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네 하고 먹을 수 속수무책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름 문제는 있죠. 왜냐하면 이제 무방비 상태면 큰일 나잖아요. 땅굴 속에서 뭐 자고 있었는데 다람쥐 같은 애들이 근데 뭐 살쾡이 같은 애가 굴을 파서 겨울잠 자고 있는 애 보면은 그냥 끝인가요? 월척이다. 네. 그때 못 깨서 도망갈 수는 없어요. 근데 얘네가 우리가 겨울 뭐 편하게 부를 때 겨울잠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그냥 진짜 뭐 딥슬립을 하거나 기절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감각은 열어놓고 있는 상태라서 물론 이제 뭐 오감을 전부 다 평상시처럼 이제 막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감각들은 계속 열어놓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후각, 청각, 뭐 촉각, 그 다음에 온도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준은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리나 아니면 진동을 느꼈을 때, 근데 뭐 이 뭔가 그 주변에 뭔가 어떤 소란스러움을 느꼈을 때 깨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빛이 들어오면. 그렇죠. 뭐 박쥐들 같은 경우에는 동굴 속에서 이제 동면을 하는데 박쥐도 자는구나 겨울에.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동굴 탐사 같은 거 하면 소리도 나고 조명도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그게 자극이 돼서 깨기도 하고요. 이제 그거 말고는 이제 가장 큰 이제 요인이 이제 온도 변화라고 해요. 온도 변화요. 네. 그래서 추운 줄 알고 들어가서 자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날이 따뜻한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요즘에 겨울에 의외로 온도가 높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2월인데 갑자기 따뜻해졌다가 3월인데 다시 추워지는 경우들 그럴 있죠. 때도 있죠. 그럴 때 이제 또 미스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따뜻해졌는데 하고 깨어나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급격히 추워지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다시 잠들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미 깨어났는데 그럼 나는 먹이 활동을 하고 생존을 위해서 이런저런 걸 해야 하는데 그런 준비는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에 보통 많은 개체들이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기후 변화가 그럼 점점 가속화되면 그런 미스가 더 잦게 발생하겠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최근에 크게 느낀 건 이제 꿀벌 이야기 많이 꿀벌이요. 들어보셨을 텐데 꿀벌 개체 수가 뭐 크게 감소했다. 맞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아마 뭐 여러 가지 원인도 분석하고 이런 전문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오고 갔었는데요. 물론 원인은 되게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꼽혔던 게 뭐냐면 이제 꿀벌도 겨울잠을 자는데 꿀벌들은 벌집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잠을 자요. 왜냐하면 모여서 서로 체온을 나누면서 이제 그게 겨울을 나는 방식이거든요. 정겹네. 근데 이제 날씨가 좀 풀리니까 뭐야 이제 우리 활동해도 되나 봐. 그렇죠. 이러고 이제 나왔겠죠. 근데 꿀벌들이 무엇을 먹고 사냐면 결국 꽃이잖아요. 꽃에 있는 꿀과 꽃가루를 모아야 되는데 2월에 나왔는데 2월에 꽃이 피어 있지 않죠. 피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먹이를 구하지 못하고 결국 열심히 찾아서 날아다니다가 에너지를 다 썼지만 에너지를 채우지 못하고 그래서 집단 폐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작 꽃이 피는 뭐 3월, 4월이 됐을 때는 예년에 비해서 꿀벌 개체수가 굉장히 감소를 해버렸고 그러니까 이젠 꿀벌도 문제고 그다음에 수분이 제대로 안 되니까 식물에게도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과수원이나 이런 농가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연쇄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꿀벌이 단적으로 그런 예시를 보여줘서 우리는 꿀벌로 이제 알긴 했지만 이게 아마도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다른 동물들도 이런 문제를 비슷하게 겪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딥슬립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그 잠자리로 좋아하는 장소는 어떤 곳인가요? 겨울잠 잠자리. 일단 이제 제일 좋은 건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방해 요인들이 없어야겠죠. 뭐 빛이라든지, 뭐 소음이나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이제 어둡고 그다음에 너무 이제 춥지 않은 동굴, 그래서 땅속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좀 이제 좀 크기가 작은 개체들은 낙엽 밑, 땅속.
아니, 곰 같은 들어가고. 애들은 땅 속에 들어간 거예요? 곰은 이제 동굴 속에. 아, 동굴로 가야겠죠. 걔네 네. 땅 파다가 한 세월 가겠네요. 예. 동굴로 가야겠죠. 네. 예. 곰 땅 파고 들어가려면 미리 한 3-4달 동안은 땅을 파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갈고요. 네. 이 박쥐 같은 것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갑자기 생각나는 게 네. 동굴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인데 중간에 잠이 깨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겨울잠을 자기 전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준비 과정이 꽤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려고 해도 짐 싸는데 되게 오래 걸리듯이 사실은 체내에서 여러 가지 조절 작용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단계를 거쳐서 잠이 드는 게 겨울잠인데 네. 그게 깨어날 때에도 이게 순식간에 확 깨는 게 아니라 뭔가에 좀 시간이 필요해서 원래 활성을 회복을 해야 된대요. 아, 예, 예. 그럼 이걸 회복하는 그 순간에는 네. 수분이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거를 끌어서 이렇게 썼는데 네. 쓰고 나서 보니까 만약에 다시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이 됐어. 아, 예. 예를 들어 아직 환경이 좋아지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내 서식지 근처에 막 웅성거리고 막 시끄러워서 내가 잠을 깼다. 도망가야 되니까. 네. 그럼 막 숨었다가 별거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자려고 자야 할 수 되는데, 있죠. 예. 그럼 그거를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나는 이걸 에너지를 처음에 축적을 할 때 나는 한 이제 2달을 자려고 축적한 에너지였는데 그렇지. 이렇게 중간에 자꾸 깨버리면 네. 에너지 소모가 갑자기 너무 급격하게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배터리가. 어떡하죠? 예. 그럼 어느 순간에는 진짜 더 깨야 이상 될 때 쓸 에너지도 없겠네. 네. 예. 그래서 박쥐들이 또 그렇게 사망을 한다고. 박쥐들도. 네. 아, 오늘 슬프네. 네. 좀. 그래서 뭔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잠이 들거나 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잠을 갑자기 깨는 경우에는 확실히 많은 에너지 소모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리스크들을 동물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그럼 몇 달씩 좀 길게 자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기간 동안은 물도 안 마십니까? 네. 어떻게 그게 되지? 사람은 물 수분 모자라면 자다 다리 쥐나고 이러는데 얘는 괜찮나 보네요. 약간 그 짧게 깨는 동물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다람쥐나 이런 설치류들은 보통 한 3주에 한 번 이렇게 깨서 네. 그때 깼을 때 뭘 좀 보충하고 이러기도 한다고는 하는데 오래 자는 동물들은 이제 실제로 장기간 물을 마시지 않은 채로 이제 지낸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네, 어떻게 가능하죠? 사실은 얘네가 동면에 들어가기 전에 네. 많이 이제 이것저것 먹어서 몸 안에 축적을 하는데 특히 지방을 몸 안에 많이 축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는 동안에 몸 안에서 지방 분해는 계속 일어나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어떤 생체 반응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는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네. 대사 과정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되게 신기한 게 몸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물이 만들어져요. 수분이 나와요? 네. 그 그래요? 지방 그 분자들의 어떤 결합을 계속 끊어가면서 분해를 하게 되는데 네. 끊길 때마다 물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뭐 1g의 지방이 분해가 될 때 1.07g의 물이 발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긴 하거든요. 견딜 수 있구나.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방이나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분해될 때마다 소량의 물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최소한만 버티면 되니까 그걸로 이제 몇 달을 지낸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잠에서 깨어날 때 네. 이제 깨어나서는 수분 보충이 필요하겠죠. 아, 그렇죠. 예. 근데 또 신기한 동물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이 신기하죠? 거북이입니다. 거북이는 왜 신기하죠? 거북이는 어디서 잠자는지 아세요? 거북이요? 네. 모래 아래, 바다 밑 모래. 거북이는 이제 아닌가? 물 속에 아, 그래요? 물 바닥에 흙바닥 있잖아요. 네. 그 흙 속에 들어가서 자거든요. 걔네 근데 나와서 호흡 안 해도 돼요? 그쵸.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아니 거북이는 숨쉬러 위에 나와야 그쵸, 되는데 그쵸, 예. 얘네 폐호흡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 뭘 찾았냐면 거북이들은 항문으로 호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 진짜요? 네. 물속에서 항문으로 호흡하면 돼요? 네. 그런 기능이 있어. 너무 신기하죠. 와. 그래서 이제 항문 구조를 연구를 했는데 예. 거북이 항문이 좀 특이한 게 네. 걔네는 이제 파충류잖아요. 네. 사람처럼 다 이것저것 기능이 나눠져 있지는 않고 네. 항문이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긴 하는데 그 항문이 있는 양쪽에 엉덩이가 있겠죠. 네. 엉덩이 안쪽에 주머니가 2개가 있대요. 뭐죠? 공기 주머니인가요? 그래서 네. 항문 주머니라고 편의상 예. 부르면 그 주머니 안에 예. 고도로 발달된 이제 모세혈관과 아, 진짜로? 네, 혈관망이 되게 잘 발달돼 있고 네. 그 주머니 벽이 되게 얇은 막으로 돼 있어서 얘네가 이제 물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물 속에도 산소가 있잖아요. 네, 있죠. 거기에는 산소를 또 기가 막히게 골라내. 아, 말도 안 돼. 그거는 첨단 과학으로 하는 건데 거북이 덩구멍으로 그게 돼요? 자연 속엔 와. 다 답이 있습니다. 와, 미쳤다, 진짜. 아, 그 산소만 포집을 해가지고 네, 그걸 산소 써먹는다고? 포집하고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야, 너무 신기하죠? 학문의 달인.
항문 호흡을 한다 거북이는. 네. 그러면서 겨울잠을 자는 거예요, 물속에서? 겨울잠 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평소에는 이제 좀 이게 물에 헤엄치다가 물 위로 올라와서 폐호흡을 하거든요. 예. 아무리 오래 잠수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겨울은 너무 깊이 있기도 하거니와 올라오는 것도 위험하고 올라와봤자 위에가 얼음으로 얼려 있으면 어차피 숨을 못 쉬어요. 아, 그러네. 네. 나오지 않고 그냥 물속에서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한다는 거죠. 이런 방법을 또 터득해냈습니다. 예. 재밌죠? 특이한 겨울잠 또 있을까요? 금붕어요. 금붕어 겨울잠 자는 거 봤다. 예, 봤어요. 진짜요? 네, 본 것 같아요. 잉어인가? 잉어도 많이 보이죠. 호숫가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류 중에 진짜 또 특이한 게 금붕어랑 금붕어 친구 붕어가 있는데 어류 중에 얘네만 되게 독특한 대사 과정이 있어서 얘네는 사실 겨울잠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는 한데 추운 겨울이 되면 겨울잠에 준하게 이제 몸의 이제 생리적 조절을 좀 낮추거든요. 수준을 확 낮추는데 그때는 이제 주변 산소가 부족해지잖아요. 산소 호흡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산소 호흡을 해야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보통 무산소 호흡을 발효라고 하거든요. 무산소 호흡을 발효요? 네. 발효? 네. 그래요? 발효하면은 바로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있죠. 막걸리라든지 청국장, 또 맥주라든지 청국장 이런 거 생각나시잖아요. 발효라는 건 종류가 물론 다양하긴 한데 금붕어는 그 중에서도 알코올 발효를 알코올 발효를 시키면 산소 충당 가능? 충당이 되진 않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무산소 호흡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오래 달리기 같은 거 하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 다리가 너무 아프고 내가 의지대로 달리는 게 아니라 저절로 가는 것만 같은 그러니까 근육의 피로도가 너무 누적이 되면 젖산이 쌓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소 호흡을 하면 사실 젖산이 생기지 않아요. 부산물로. 근데 이제 무산소 호흡을 하게 되면 젖산 발효가 일어나서 젖산이 쌓이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그 젖을 발효시키는 건가요? 젖산이 몸속에 쌓여 있으면 사실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겨울에 생리적 활성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에서 몸 안에 젖산이 쌓여버리면 사실은 다른 물고기들은 죽거든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금붕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게 젖산이 생겼잖아요. 오케이 하고 이거를 알코올로 바꿔요. 알코올로 바꾸면 문제 없나요? 알코올로 바꾸고 아가미를 통해서 물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나쁜 물질을 쌓일 새가 없이 젖산 쌓였네 알코올로 바꿔서 내보내야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안 좋은 거죠. 거 술로 소독하는 느낌인데 약간 하지만 이제 생각보다 취한 상태는 아니긴 해서 내보내고 그렇게 만들어진 알코올이 꽤 농도가 진해서 사람으로 치면 이제 음주운전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정도 수치가 나오면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가 될 정도의 수치 정도는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코올 붕어네, 알코올 붕어. 금붕어도 신기합니다. 추위를 나는 한 가지 어떤 전략적인 방법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생님, 알래스카주의 한 국립공원에는 매년 가을에 뚱보곰 주간 행사가 있다고 하네요. 이건 뭐죠? 왜 뚱보라는 말을 함부로 쓰죠? 거기에 반응을 하셨군요. 저는 곰에 반응하신 줄 알았는데 이제 뚱보곰 주간이 있는데 이제 겨울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그 중에 먹이를 일단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많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곰들이 좀 풍채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국립공원에서 뭘 하냐면 SNS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린대요. 곰의 이제 비포와 애프터를 찍어서 올리고 사람들한테 투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진 에디터가 띄워줬는데 그 비포 애프터 차이가 크구나. 그렇구나. 생각보다 크네. 그래서 가장 뚱보를 뽑는 거예요? 네. 가장 이제 매력적인 겨울잠에 들어갈 준비가 잘 돼 있는 곰을 이제 뽑는 건데 이제 결국 사람들이 투표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1등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많은 지지를 받아야 이제 당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역대 아마 사진에 이제 저 띄워주시는 저것들 같은데 역대 우승한 곰들의 전적을 보면은 되게 이제 재미있는 별명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별명이죠? 압도적 덩치의 전설 이런 거 있고. 이게 약간 번역 투긴 하지만 인내로 승리한 노령곰. 약간 옛날 아메리카 원주민 이름 같네요. 그다음에 막 630kg에 달하는 이제 곰도 있었다고 하고요. 어떤 곰은 뭐 연달아 2번 우승하기도 하고.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연달아 2번 우승한 애는 요령이 있나 보다. 이게 사실 이제 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곰을 가까이서 보기는 그래도 미국보다는 쉽지 않긴 하지만 물론 뭐 산에 가면 나오고 뭐 이런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일단 미국은 훨씬 더 이제 기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뭐
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호감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그건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곰도 우리와 같이 이제 겨울을 준비하고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이런저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동물이자 우리와 같이 공존하고 있는 대상으로서의 그런 캠페인적인 목적도 그런 걸 좀 더 있고요. 생각하고 네. 잠도 방해하지 말자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예. 서로의 영역을 또 보호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좀 과학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내가 참여해서 내가 투표한 곰이 뚱보곰에 당선이 되다니 이런 거에 대한 예. 성취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그런 데서 오는 이제 많은 아빠 곰이 뚱뚱하죠? 죄송합니다. 그런 취지의 네. 어떤 캠페인과 행사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호응도가 높은 행사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매년 이제 뭐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은 이제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올해는 어떤 곰들이 굉장히 매력적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 행사네요. 근데 요거 궁금했습니다. 근데 곰은 겨울잠을 자는데 겨울철에 동물원에 가면 곰이 깨서 이렇게 어스렁어스렁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네. 왜 동물원 곰은 겨울잠 안 자나요? 이게 바로 네. 그 편집장님 맨 처음에 말씀하신 뭐죠? 잘만 하니까. 얘네는 그거랑 딱 깰만 하니까. 네. 그거랑 딱 떨어지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예. 얘네는 굳이 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야생에서 곰이 자는 이유는 겨울이 되면 춥고 먹이 구하기 힘든데 그때 내가 체온을 유지하며 깨어 있는 건 오히려 손해다. 라고 해서 자는 건데 그렇지. 동물원에 있는 곰은 그렇게 절충할 필요가 없는 거죠. 먹이 계속 이제 꼬박꼬박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뭐 실내에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니까 이제 굳이 겨울잠을 잘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동물원에 보면 곰 말고 다른 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겨울잠을 이제 원래는 야생에서 자는 곰 같은 애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동물원에 있으면 그럼 전부 다 안 자냐라고 한다면 이게 그래도 더 겨울잠을 자는 애들이 있대요. 겨울에 가면 또 약간 휑한 데도 있어요. 네. 우리의. 그래서 이제 야생에 있는 만큼까지는 뭐 깊게 오래 자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습관성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게 이제 내재되어 있는 거죠. 이때쯤 되면은 잠깐 좀 긴 잠에 들어간다 이런 게. 그래서 특정 종들은 동물원에서도 짧게 겨울잠을 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종에 따라 환경에 적응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몸에 내재된 게 더 발현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겨울잠 얘기가 재밌습니다. 저도 이제 사시사철 겨울을 대비해서 좀 지방을 쌓아놓는 편인데 오늘 들으면서 공감이 많이 갔고요. 자, 보기보다 치밀한 동물들의 생존 전략 겨울잠의 세계에 대해서 오늘 안주현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